조커의 흥행이 개봉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마침내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 리뷰 영상에서 아마 200만 관객을 넘기기 힘들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걸 비웃기라도 하는 듯 조커의 흥행은 계속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조커의 흥행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커는 어떻게 보자면 근본적으로는 히어로 영화이며 그중 가장 유명한 빌런인 조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로서 히어로 영화 열풍인 현재 한국 영화계에 흥행하기 적격인 조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조커의 영화 자체는 한국에서 그리 대중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닙니다. 조커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락성이 거의 없다 싶은 영화로 오락성에 기반한 재미를 주는 영화는 아니죠. 또한 아서플렉이라는 인물의 감정과 내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영화라 화려한 볼거리나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는 것 또한 아니며 흔히 이야기하는 작품성 좋은 영화가 바로 조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영화제에서 무슨 상을 수상하고 몇 개 부분 노미네이트, 몇 관왕 달성, 이런 영화들이 흔히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하진 못했죠. 조커 또한 상기 영화들에 비해 대중성을 더 갖춘 영화는 아님에도 무려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500만 관객을 돌파한 건 아쿠아맨 딱 한 작품이었거든요. 특히나 아쿠아맨 같은 경우 오락 영화로서 좋은 평을 받으며 해외에서도 어지간한 MCU 영화보다 더 흥행한 영화입니다. 아쿠아맨은 국내에서 좀 더 흥행할 법했을 영화임에도 500만이라는 관객수에 멈춰 상대적으로 국내 흥행 성적이 아쉬운 영화인데요. 그런 아쿠아맨의 국내 흥행을 뛰어넘은 게 바로 조커인데, 비율상 비교하자면 해외 흥행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흥행하는 느낌이 있는 영화가 바로 조커입니다. 비유하자면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 국내에서 무려 1000만 관객을 넘겼지만 북미 박스 오피스는 1.8억 달러, 월드 박스 오피스는 6.7억 달러에 멈춘 영화거든요. 보통 국내 흥행은 1000만 관객 돌파를 하냐 못하냐로 갈리는데 해외 흥행은 10억 달러를 돌파하냐 못하냐로 갈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스텔라의 국내 1000만 관객 돌파는 비율상 봐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특이하게 흥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커도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인터스텔라보단 비율상 봐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흥행했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관객 정서상 이렇게 작품성을 강조한 영화는 지금껏 조커처럼 핫하게 흥행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조커와 같이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경우 입소문도 꽤 괜찮게 탔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극찬 후기나 리뷰 또한 많았던 영화임에도 50만 관객으로 국내 흥행을 마감했었고,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그린북 또한 해외에선 박스오피스 1위와 3억 달러의 흥행 선정을 기록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40만 관객밖에 기록하지 못했죠. 스타이즈본 또한 여러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되었고 해외에서 무려 4.3억 달러를 돌파한 데에 반해 우리나라에선 49만 관객에 그쳤고, 그 외에도 문라이트, 바이스, 쓰리빌보드, 헥소고지, 스파이브릿지 등등 여러 시상식에서 인정받고 또 많은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영화들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처참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충격적인 건 다키스타워의 국내 관객수였죠. 게리 올드만이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인데다가 해외에선 1.4억 달러 정도의 흥행 수익을 얻었지만 우리나라에선 무려 32,0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관객에 그쳤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개봉한 관이 너무 적었기도 했죠. 저 또한 억지로 일찍 일어나서 조조로 겨우 봤던 기억이 나네요. 평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넋두리를 좀 해보자면, 조커의 흥행에 대해서 의아한 게 언제부터 사람들이 저런 영화를 좋아했다고 500만이나 돌파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작사의 덩치부터 다르긴 하죠. 조커는 DC에서 나온 영화고 제가 지금껏 나열한 영화들은 저예산 영화거나 DC만큼 덩치를 가진 제작사에서 나온 영화가 아니니까요. 출발한 덩치가 덩치인 만큼 조커가 흥행을 하는 것에 대해선 알겠다 쳐도 조커를 너무 신격화하는 평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지금껏 이런 영화가 없었단 듯이 조커의 작품성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조커 같은 의미깊고 좋은 영화가 지금껏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 배급사, 수입사에서 노력해서 개봉한 것들 다 국내에서 말도 안 되는 신파 떡칠 한국 영화에 밀려 흥행이 처참했고 관도 적어서 사람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평소에 이런 좋은 영화들 잘 찾아보지도 않고 오락 영화만 찾아보던 사람들이 조커에 대해 극찬을 하며 다른 영화들을 후려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더군요. 다만 조커를 통해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에 빠져든 분들이 꽤 보여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 또한 와킨 피닉스뿐만 아니라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정말 미친 역을 선보인 배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스의 크리스찬 베일은 다들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조커를 감명 깊게 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총 2작품으로 하나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이며 다른 하나는 버드맨인데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정말 제가 지금껏 본 영화 중 가장 후유증이 심했던 영화로 이 영화 또한 조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또한 주인공의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삶을 보여주지만 영화의 연출과 색감을 정말 동화처럼 사용하는 것이 조커에서 표현했던 아이러니를 정말 끝판왕급으로 잘 표현해냈고 어린 꼬마 무니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스토리가 정말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조커를 즐겁게 보셨다면 아마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마음에 꼭 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조커와 똑같이 약간 지루한 감이 있지만 가슴 깊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왜 제가 조커와 비슷하다고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드맨 같은 경우도 조커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버드맨이 슈퍼히어로 영화인 줄 알고 처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어로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참고로 버드맨 또한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입니다. 버드맨 또한 주인공의 심리와 감정을 정말 깊고 진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연출 자체가 그냥 보시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영화이며 롱테이크 위주로 전개되기 때문에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버드맨 또한 한 사람의 추락을 그린 영화이며 특히 결말이 꽤나 난해하면서도 열린 결말인데 무대에서 총을 쏘는 것까지 다시 생각해보면 조커와 비슷한 영화에 버드맨이 왜 언급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버드맨 또한 조커에 버금가는 엄청난 작품이고 조커와 다른 느낌으로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커에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영화가 버드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버드맨 또한 정말 조커가 마음에 드셨다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로 이렇게 총 2작품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버드맨을 꼭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커의 이례적인 흥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품성을 강조한 영화들이 앞으로도 많이 흥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를 단순 데이트 코스 중 하나, 놀거리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의 취미이자 예술로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내 영화계가 더욱 탄력을 받고 국내 작품들도 수준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최근 국내 영화 중 힘을 내어 미스터리를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이 영화 또한 흥행 순적이 그리 좋진 않군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넋두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버드맨은 정말 꼭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